하루 동안 터져나온 소식 중 중요한 내용만 골라 방송하는 나라의 TV. 나라의 TV 운영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으니 따뜻한 구독료 후원 성원 부탁드리며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북한이 14일 또다시 탄도미사일 추정 발사체를 동해로 쏘았습니다. 11일 최대 음속 10배 안팎의 극초음속 미사일의 최종 시험 발사를 감행한 지 사흘 만의 미사일 도발인데요. 문재인 좌파 정권의 청와대는 분명 며칠 전 북한이 미사일 발사에 성공했으니 더 쏘지는 않을 거라고 했는데 어찌 된 거죠? 청와대는 또다시 국민 우롱하는 허튼 소리 말고 북한 미사일 도발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할 겁니다. 이처럼 북한이 연일 미사일 도발을 감행하는데도 아몰라 하면서 문재인이는 예정대로 15일부터 6박 8일간 아랍에미리트, 사우디아라비아, 이집트 등 중동 3개국 순방에 나섰는데요. 이들이야말로 대한민국에서 가장 팔자가 늘어질 정도로 좋은 사람들 같습니다. 해당 소식에 네티즌들 역시 국민들이야 맨날 쏘는 북한 미사일 그저 그렇게 생각할지는 몰라도 국군 통수권자는 자리를 비우면서까지 순방 간다니 참 아니라다. 나라면 못 갈 것 같다라며 종전선언한다면서? 우리는 이제 분단국가 휴전국가가 아니라면서? 종전선언하려면 군비 축소 서로 합의해야 하는 거 아니냐? 종전선언하려고 하는데 미사일 시험 발사 계속하냐? 이 모질이 문재인 정권하라고 격분했습니다. 그래도 문재인이는 이러한 국내 여론을 의식해서인지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중동 여행에 동행하지 말고 국내 남아서 안보 챙기라고 주문했더라고요. 해당 소식에 네티즌들은 저번이 마지막 여행인 줄 알았는데 세계 일주할 생각이네라고 비꼬았습니다. 한편 북한이 미사일 도발을 감행하던 날 윤석열 후보가 페이스북에 주적은 북한이라는 한 줄 메시지를 내자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측이 주적은 간부라고 응수했다가 삭제해 논란을 불렀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지난 14일 오후 북한이 평안북도 내륙에서 탄도미사일 추정 발사체 2발을 발사한 직후 페이스북에 주적은 북한이라는 글을 게시했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이날 경남 선대위 필승결의 대회에 참석한 후 취재진을 만난 자리에서도 북한의 발사체 발사에 대해 도발이 어제 오늘 일이 아니라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가 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안보가 굉장히 위협받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서 종전선언을 운운하며 미온적으로 대처하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자 민주당 선대위 수석 부대변인을 맡고 있는 하헌기 당 청년 대변인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석열 후보의 주적은 북한 메시지를 인용한 뒤 주적은 간부라고 적었습니다. 하헌기 부대변인은 병사라면 모두가 알만한 전지적 60만 병사 시점 201 특공여단 병장 만기 전역자 연평도 천안함 다 겪으며 특공부대 생활했음. 힘은 내가 들었는데 생색은 엉뚱한 데서 등 태그도 덧붙였습니다. 이에 대해 김용태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하헌기 대변인의 발언은 국가의 안녕과 국민 생명을 지키기 위해 목숨 바쳐 충성하는 군인 모두 모욕한 것이라며 이재명 후보께서 직접 사과하라고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김용태 최고위원은 저도 학군 장교 출신이지만 장교든 부사관이든 용사든 모든 군인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존재한다라며 주적은 간부라며 국민을 갈라치기를 할 시간에 계속해서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며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북한을 향해서나 무엇이라 말씀하십시오라고 꼬집었습니다. 네티즌들 사이에서도 하헌기 대변인의 표현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오자 결국 하헌기 대변인은 해당 게시물을 삭제하며 꼬랑지를 슬그머니 내렸는데요. 이로써 더불어 터져버린 당의 정체성이 완전하게 들통난 거라고 봐도 무방하겠지요. 이들이 왜 멸공과 빨갱이 단어에 민감하게 부들부들거리는지 충분히 이해하고도 남을 정황인 겁니다. 태영호 의원이 14일 북한 줄도는 있어도 국군포로 배상금 못 준다는 사람을 대통령 외교안보 특보로 삼은 문재인 정부는 어느 나라 정부냐고 강력 비판했습니다. 태영호 의원은 임종석 대통령 외교안보 특보가 13일 차기 대통령이 외교를 모르면 안 된다고 주장하자 여권 지지자들이 이를 윤석열 후보를 공격하는 말로 써먹는 상황에 분노했습니다. 태영호 의원은 14일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서 오늘 임종석 특보가 이사장을 맡고 있는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 약칭 경문협과 국군포로 간 소송의 선고 공판이 있다고 말문을 연 뒤
북한에는 돈을 줘도 국군 포로에게는 한 푼도 줄 수 없다는 사람을 대통령 외교안보 특보로 위촉한 문재인 정부는 대체 어느 나라 정부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경문협은 국내 언론들로부터 조선중앙TV를 비롯한 북한 관영 매체들의 저작권료를 받아 북한으로 보내주는 단체입니다. 국군 포로들은 김정은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2020년 7월 승소했습니다. 이후 국군 포로들은 경문협이 북한에 주기 위해 모아둔 저작권료를 대상으로 추심 명령을 신청했고 법원은 이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경문협은 법원의 추심 명령에 불응하고 오히려 국군 포로들을 상대로 소송전을 이어오고 있다고 힐난한 태영호 의원은 여기에 통일부도 법원의 사실조회 요청에 대한 회신을 지연하는 등 경문협을 지원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경문협은 북한이 줄 저작권료를 국군 포로들에게 배상금으로 지급하라는 법원 명령이 나온 뒤 북한 저작권료는 북한 정권 소유가 아니라 조선중앙방송위원회 소유라며 법원의 추심 명령을 거부했습니다. 이에 법원이 경문협이 북한의 저작권료를 송금한 경로와 북한 쪽 수령인을 밝히라고 통일부에 정보 제공을 요청했지만 통일부는 국익 그리고 법인 경문협이 경영상 비밀이라며 내역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태영호 의원은 이 내용을 설명한 뒤 이처럼 북한에는 돈을 줘도 국군 포로에게는 줄 수 없다는 임종석 경문협 이사장을 대통령 외교안보 특보로 임명한 것이 문재인이라면서 이 모습을 본 국민들은 문재인 정부는 도대체 어느 나라 정부냐고 묻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참 기가 막히는 소식 아닙니까? 북한 돈을 보존하려는 경문협과 이런 단체를 수호해주고 있는 통일부, 이 둘을 어찌해야만 할까요? 나라의 TV는 구독료 후원으로만 운영 유지되고 있으니 구독자님들의 따뜻한 정성이 필요합니다. 항상 뉴스 전달 방식에 노력하는 나라의 TV가 되겠습니다.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 뉴스 영상 내용이 좋았다면 좋아요를 클릭해주세요.